지금부터 LG 울트라 PC 그램의 리뷰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G 울트라 PC 그램을 맥북 에어 13인치 위에다 포개서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이쪽 우측 상단을 모퉁이를 맞댄 상황에서 이 부분에 공간이 작을 정도로 LG 울트라 PC 그램이 크기가 작고 980g으로 무게가 가볍습니다. 하지만 하단 부분이 이제 뭉툭하게 에어에 비해서 약간 뭉툭한 편이고, 대신 어댑터가 애플 어댑터는 45W짜리가 이렇게 뭉툭하고 큰 데에 비해서 상당히 혁신적으로 전원 어댑터가 가볍고 작은 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랜 케이블 연결을 위한 5핀 마이크로 커넥터가 기본적으로 무료로 공급이 되는 데 비해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썬더볼트 랜 기가빗 이더넷 커넥터가 별도로 구매되어야 하거나, 아니면 USB 2 기가빗 이더넷 케이블이 별도 구매되어야 합니다. 이런 장단점이 좀 명확하고, 이제 가벼운 대신 단점으로 모니터 쪽 커버가 상당히 좀 부실하다고 할까요? 좀 약한 느낌이 듭니다. 이제 장난감 같이, 이제 재질은 커버 쪽이 금속 재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자주 여닫거나 아니면 여닫는 횟수가 늘어났을 때 모니터에 조금씩이나마 이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고, 커버를 열고 부팅을 시켜서 시스템 유틸리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유틸리티, 이제 시모스 셋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오면 지금처럼 메인이나 어드밴스드, 시큐리티, 붓, 그리고 세이브 앤 익시트라고 하는 아이콘에 UI가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기존의 시모스 셋업 화면과는 상당히 차이점이 있는데, 우선은 메인을 보면 시스템 인포메이션이나 시스템 시간 설정이 있고요. 어드밴스드를 가면 USB에 대한 여러가지 설정들, 레거시 OS 붓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MISC 컨피그레이션에 가면 펜 모드 컨트롤이라든지 USB 차저 서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USB 차저 서포트는 온을 해놨을 때는 전원을 꺼놓은 상황에서도 USB를 통해서 충전이 가능합니다. 제가 실제로 해봤는데 아이패드 에어까지 충전이 가능했습니다. 이제 그 말인즉슨 이 LG 울트라 PC 그램이 꺼져 있는 상황에서도 12W의 전원을 줄 수 있는 상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큐리티에 들어오면 이제 여러가지 슈퍼바이저 패스워드라든지 이제 패스워드 온 붓, 이제 패스워드를 넣어야지만 시스템 윈도우가 구동이 되는 그런 것들을 설정이 가능하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어카운트 패스워드고, LCD 시큐리티 스테이터스라든지 시큐어 붓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이 있고, 붓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윈도우즈를 설치를 할 때 만약에 USB를 꼽아서 설치한다고 하면 USB를 가장 먼저 프라이어티를 두고 했을 때 USB를 꼽고 윈도우를 설치할 수 있는 단계로 부팅 단계로 들어가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익시트 세이브하는 그런 기본적인 기능도 있고요. 그러면
부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해상도는 1920, 1080 FHD 화면의 해상도입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인 윈도우의 기능은 동일하기 때문에 뭐 차치하기로 하고, 뭐 부팅이라든지 뭐 네트워크 그런 기본적인 사안들은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촬영을 했고, 뭐 기회가 되면 보실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윈도우 7을 깔은 상황인데, 다시 설명드리지만 윈도우 8은 태블릿 PC에 최적화된 OS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울트라 PC 그램은 뭐 TV CM에서 혹시 오해가 생길지 모르지만 이제 지금 붙박이식 모니터고 이제 빠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도 터치 스크린이 아니고요. 때문에 저는 이제 윈도우 7이 가장 좋겠다는 생각에서 윈도우 7을 설치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 펑션 키가 어떤 동작을 하는지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펑션 키를 누른 상황에서 F1 부분을 누르면 텍스트 메모장이 뜹니다. 메모장 여러가지 몇 개라도 계속 뜨고, 그리고 펑션 키를 누른 상황에서 F2는 이제 밝기가 어두워지고, 이제 F3를 누르면 밝아지고요. 그리고 펑션 키 누르고 F4는 이제 잠자기 화면으로 돌입하고, 펑션 키 F5는 이제 마우스패드, 터치패드를 끄고 켜는 이제 온, 오프, 오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F6는 비행기 모드로 해서 와이어리스나 블루투스 둘 다 끄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F7은 이제 화면 확장이죠. 이제 외부 연결하는 그 모니터들이 있을 때 화면을 확장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F8은 이거는 이제 사운드 솔루션이라고 해서 헤드폰, 내부 스피커 그런 것들 이제 설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F9는 이게 이제 그 눈의 피로도를 주는 약간 그 노란색 바탕에 리드 모드에 들어가는 펑션 키고요. 그리고 펑션 키 F10은 음소거, 뮤트 기능이고, F11은 소리를 줄여주는, 그리고 F12는 소리 켜주는, 그리고 프린트 스크린 쪽에는 스크린 락이 있고, 드리트 쪽에는 인서트 키가 펑션 키로 제공이 됩니다. 그 방향키 쪽에 한자 키 쪽에는 그 우측 마우스 버튼 누르는 효과가 있고, 방향키에 따라서 홈이나 페이지 업다운, 엔드 이런 아키들이 구성이 됩니다. 외관은 특성적인 것이 그 키패드 쪽이 정말 완만한 곡선을 해서 마치 평평하게 보이지만 그 굴곡 없이, 그러니까 완만한 굴곡으로 그 키가 함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상당히 마음에 들고, 다시 설명드리지만 에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속 재질이라서 발열의 효과가 참 그 열을 발산하는 효과가 좋은 대신에 이제 겨울 같을 때, 추울 때는 웹에 가정하기 상당히 곤란한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 이제 이 울트라 PC 그램은 이 손에 닿는 부분이 플라스틱이라서 더우나 추우나 외부에서 타이핑 작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그 터치패드는 기존에 있는
그 윈도우 PC보다 터치패드가 커서 멀티터치 하는데 상당히 유용하고요. 대신 단점이 왼쪽 오른쪽 마우스 버튼이 없는 대신에 이게 2단계로 눌러집니다. 살짝 이렇게 닿는 이제 터치 왼쪽 마우스 버튼 누르는 효과가 있는 대신에 이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는 부분, 이제 이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번 눌러주고 두 번 이렇게 꼭 눌러야 되는, 이게 누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는 게 상당히 좀 불편하고, 뭐 마우스패드야 살짝 터치만 해도 왼쪽 마우스 버튼 누르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는 게 상당히 좀 처음에 손에 익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고 배터리는 일체형이고요. 이제 자꾸 이제 에어랑 비교를 하는데 HDMI 단자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이제 이거는 맥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티나 디스플레이 가진 제품들이 그 HDMI 단자가 있었죠. 그리고 USB 3.0이 있고 5핀짜리 커넥터가 있어서 네트워크 랜 케이블 어댑터로 연결할 때 별도로 할 수 있어서 이제 USB 3.0 그 커넥터 부분이 이제 여유도가 있는 거죠. 맥북 같은 경우에는 썬더볼트나 뭐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대부분 네트워크 연결하거나 할 때는 이제 USB 사용하기 때문에 좀 그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USB가 두 개면 좀 부족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5핀짜리 커넥터가 그 부분이 있어서 좀 그나마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윈도우 쪽이 좀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신 이제 맥북 에어는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사용하는데 뭐 가상머신이나 활용도가 좀 다양하기 때문에 좀 무겁지만 많이 가지고 다니는 편이고, 저는 이제 이 울트라 PC 그램을 세컨 노트북으로 활용을 하는데, 특히 이제 겨울 같을 때 이제 외부에서 작업할 때 상당히 부팅하는 속도도 빠르고 하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합니다. 울트라 PC 뭐 가볍고 뭐 얼마나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만족스럽고, 대부분 요즘에 이제 교체 주기가 빠르기 때문에 뭐 1, 2년 사이에 새로운 제품들 나오고 뭐 새로 구매하고 하긴 하지만, 하여간 뭐 이쪽에 이제 뒤쪽에 보면 처음에 개봉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한쪽으로 흡입하고 한쪽으로 내보내고 그런 이제 벤틸레이션 하는 부분이 있고요. 뭐 기본적인 구조나 그런 것들은 뭐 맥북하고 자꾸 비교가 되는 것처럼 비슷합니다. 근데 뭐 재질이나 뭐 OS나 그런 차이가 있고, 하여간 여기까지 동영상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